다음은 엠페러의 분노의 불꽃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까지 했으면 앞쪽 방열판 내려주고 뒤쪽 방열판 전기해. 모든 것을 내뿜어라 엠페러. 받아라 그레이트 블래스터.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징가 시리즈의 최종 필살기는 역시 방열판에서 내뿜는 그게 아닌가. 참 멋집니다, 그쵸? 오늘 리뷰는 바로 센티넬 라이오봇 마징 엠페러 G. 슈퍼로봇 대전에 등장했었던 바로 그 마징 엠페러 G가 라이오봇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발매는 24년 12월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37,000엔, 국내 판매가 기준 398,000원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V에서 처음 등장한 마징 엠페러 G고요. 마징가 Z의 경우에는 마징 카이저라고 하는 강화 루트가 있지만 그레이트 마징가 같은 경우는 강화가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레이트 마징가의 후속 메카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마징가 때는 위대한 용자라고 했지만은 그런 그레이트 마징가를 상회해서 위대한 마신 황제 그런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은 마징 카이저의 카이저도 좀 황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의미를 써서 마징 엠페러인 거죠. 엠페러. 엠페러 같은 경우도 제왕 또는 뭐 황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흉부의 디자인들이 다 이제 그레이트 마징가에서 좀 강화되거나 확장된 느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패키지 같은 경우도 뭐 라이오봇의 로고라든가 마징 엠페러 G의 모습이라든가 가만 보면은 글자가 쓰여 있어요. 짜잔! 마징 엠페러 G라고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글자 이외에 나머지가 이제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옆에는 역시 공식 사진이 사용이 됐다거나 뒤에 봤을 때도 역시나 이제 엠페러 소드나 블레이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픈해 볼까요? 오픈! 짜잔!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체가 들어있는 층과 그 아래에 엠페러 오레올이라던가 그 밑에는 베이스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매뉴얼도 한 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곧장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엠페러 오레올 이게 아무래도 부피가 큽니다. 망토 형태다 보니까 존재감도 상당하죠.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먼저 그레이트 스페셜 펀치 파츠입니다. 이제 팔 외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5개의 칼날이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샤프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그런 파츠입니다. 참고로 교체할 때 방향이 있어요. 안쪽에서 봤을 때 조인트가 얇은 게 있고 위에 두꺼운 게 있어요. 두꺼운 게 위로 가게끔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칼날 같은 경우도 메탈릭 컬러로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메탈릭 블루 컬러가 굉장히 진한 그런 중후한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팔에 있는 금색깔 포인트도 있으니까 이 금색 포인트가 있는 쪽이 아래로 가게끔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또 다음은 엠페러 블레이드. 원래 그레이트 마징가도 마징가 블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임 연출상 엠페러의 허벅지에서 이렇게 사출되듯이 나와서 촥 하고 전개되는 그레이트 때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 자로 들어 있고요. 한 자루만 쟀을 때 길이도 15.5cm로 꽤 긴 편입니다. 칼날 자체는 마치 사복검 느낌도 살짝 나요. 자세히 보면은 칼날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약간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연장됐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가운데 있는 금색깔의 디테일도 꽤나 볼만하고요. 그리고 손잡이 쪽 역시 끝부분 뾰족하고 그 안쪽으로는 좀 디테일하게 패널 라인도 조금씩 파여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메탈릭 골드 컬러로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제 블루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기도 하죠. 참고로 가드 부분은 이렇게 좌우를 벌려주고 한쪽을 잡아 당겨주면 짜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은 좌우가 연동돼서 가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깥쪽만 따로 움직여주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엠페러 블레이드의 연결 파츠
손잡이 연결 파츠입니다. 손잡이를 이렇게 제거해주고 양쪽 다 제거를 해주고 연결 손잡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좌우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 게임에서 등장을 했었던 그 연결된 모습을 만들 수 있죠. 막 붕붕붕 돌리던 게 떠오르는데 역시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꽤 깁니다. 한 30cm 되겠죠 이러면은 29cm 정도 나오네요. 그래도 꽤 긴데요? 그리고 최대 무장 중 하나인 엠페러 소드! 기본적으로 메탈릭 실버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손잡이랑 주변 빼고는. 그리고 디자인 자세히 보면은 마징 엠페러지의 머리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를 가리고 보면은 이렇게 양옆에 뿔 그리고 왕관 같은 이런 디자인 그리고 목 외장 같은 이런 아래쪽 디자인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은 꽤 멋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뒤로 다 되어 있고요. 당연하지만 뭐 메탈릭 블루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거나 골드 컬러도 아주 멋들어지게 쓰였다거나 손잡이가 이 끝부분은 살짝 얇아요. 그래서 포즈 잡거나 할 때는 좀 조심하면서 만지면 좋겠네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5종 들어갑니다. 주먹손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먼저 검을 주기 위한 무장손입니다. 스타일 자체는 이전에 마징 카이저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봤었던 손등이 약간 둥근 형태 대신에 손등에 이런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손목의 금색도 살짝 노출이 되어 있고요. 손가락 마디마디별로 다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컬러는 메탈릭 블루. 편손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도색되어 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역시 스타일 자체도 이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액션할 때 써도 좋겠지만은 약간 비행할 때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미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는 뭐 이렇게 당수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썬더 브레이크가 아니라 썬더볼트 브레이크 손입니다. 엠페러가 되면서 썬더 브레이크에서 썬더볼트 브레이크로 강화가 됐죠. 그 손입니다. 그리고 액션 베이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엠페러를 세우는 스탠드는 두꺼운 조인트 그리고 기둥 자체도 뭐 엠페러에 맞게끔 좀 두꺼운 걸 사용을 하는데 스탠드 끼우는 곳이 골반이 아닙니다. 백팩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백팩의 안쪽에 끼우고 이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형태. 그래서 이 나사로 좀 이 중간중간 조여주면은 꽤 튼튼하게 고정이 되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엠페러 부피가 엄청 큰 건 아니라서 잘 버텨준다라는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보조 스탠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레이트 스페셜 펀치를 올려두기 위한 보조 스탠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팩이자 망토인 엠페러 오레올 중심 파츠입니다. 좌우로는 이제 망토 부분을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나와 있고요. 물론 이 조인트 자체도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죠. 기존 그레이트 마징가의 스크램블 대쉬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메탈릭 골드 컬러가 아주 멋들어지게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패널 라인과 함께 뒤쪽으로는 부스터가 들어가 있죠. 부스터 자체도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다 되어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살짝 이렇게 전개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에 넣어놓는 것보단 빼놓는 게 훨씬 멋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가만 보면 안쪽에는 또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스터 내부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결합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 뭐 마징 카이저라든가 이때랑은 다르게 커버를 위에서부터 벗겨보면은 이렇게 내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조인트, 가운데 있는 조인트 있죠? 이 친구를 회전시키면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레버를 눕히면 끼우는 거고요. 이렇게 세우면 락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직접 결합을 시켜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 백팩의 커버를 열 때 조인트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거든요. 안쪽에 있는 이 클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인트가 밀려나오는 건데 앞으로 밀어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어야 이게 돌아가요. 이게 뒤로 나와 있는 상태에선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운데가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힘줘서 돌려버리면은 조인트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엠페러 오레올의 망토 부분. 이게 기존 라이오봇의 마징 카이저 스크랜더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이제 클리어가 없지만 가운데가 디테일이 들어간 클리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은색의 외장과 빨간색의 외장 다 도색으로 멋들어지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끝부분 샤프하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토다 보니까 이렇게 펄럭이듯이 곡선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쪽이 오목하게 들어갔다가 끝에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
그리고 뒷모습은 아주 멋들어진 유광 블랙으로 또 처리가 되어 있네요. 위에 있는 금색 부분도 디테일이 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중심부랑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망토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편하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가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거나 안쪽으로 또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거나 이제 편하게 좀 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볼 조인트긴 한데 좀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막 헐겁거나 그런 느낌은 딱히 안 드네요. 그래서 망토는 이 빨간 부분이 앞을 보게끔 해서 밀어 넣어서 살짝 딱 소리 들릴 때까지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엠페러 오래오래 완성! 이 외에도 매뉴얼을 보면은 스토어 한정 특전이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건 일반 버전이기 때문에 오늘 매뉴얼로 소개를 할게요. 엠페러 오래오래 부스터 형태, 방금 봤던 망토가 아니라 날개 형태의 파츠가 들어가고요. 그걸 수납한 스크램블 대쉬 파츠, 그리고 엠페러 콘돌의 비행 형태의 파츠, 이렇게 세 가지 파츠가 이제 스토어 특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그럼 마징 엠페러 G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라면 이제 오레올도 바로 달아주고 싶긴 한데 일단 본체의 뭐 뒷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봐야 하니까 한번 보고서 오레올은 그러고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레이트 마징과 같은 모습이지만은 뭐 색깔이라든가 디테일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마징 엠페러 G. 거기에 라이오브 특유의 조형이 들어갔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특히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이런 약간 측면에서 보는 라이오브 특유의 라인이죠. 뭐 이제 정강이가 움푹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골반을 앞으로 좀 빼고 있다든가, 요게 또 이제 라이오봇의 특징 중 하나인데 정말 멋에 집중한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도 그런 느낌 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마징 엠페러 G에서 이제 금색 포인트가 꽤 있다는 거. 이제 무릎이라든가 어깨, 특히나 이 어깨에 금색 줄무늬가 굉장히 또 포인트가 아닌가. 기존의 마징가 시리즈에서는 거의 못 보는 디자인이잖아요, 이런 게 또. 거기다가 이 엠페러 같은 경우는 슈퍼로봇 대전에서 처음 등장을 한, 어찌 보면은 마징 카이저와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먼저 사이즈를 잠깐 재보면은 일단은 가장 높은 게 어깨 장식인데 이게 21cm 거의 딱 나오고요. 머리도 지금 고개를 들면 약 21cm가량 나오겠네요. 지금 20.8, 7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한번 보면은 엠페러다운 그런 화려한 머리 장식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근데 머리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죠. 아무래도 공식 설정화에는 없지만 게임엔 있는 것, 이게 눈동자가 이게 있고 없고가 은근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공식 설정화에는 눈동자가 없다 보니까 그쪽을 따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라던가 좌우에 나 있는 뿔, 2개씩 나 있는 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은색 부분의 머리 형태 자체는 약간 카이저가 떠오른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뒤통수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목 외장을 보면은 이전에 마징 카이저와 이제 관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같구나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엠페러 콘돌 같은 경우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건 짜잔 이렇게 파이어 온 하기 위한 전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머리 내부에도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파이어 온! 쭉 하면은 요 미간 사이에 주황색이 쏙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목 주변으로는 금색깔의 외장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흉부의 장식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리어 레드 안쪽에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내부에 프레임 파츠가 있고 그 겉에다가 클리어 레드를 씌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는 또 금색의 내부 파츠가 슬쩍 또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요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위아래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뒤쪽 같은 경우는 가운데는 클리어 블루 파츠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엠페러의 필살기인 그레이트 블래스터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있는 클리어 파츠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짜잔.
그래서 안쪽에 클리어 블루 파츠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도 클리어 레드 파츠가 눈에 띕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 물론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레이트 블래스터를 위해서는 이 친구 슬라이드식으로 밖으로 슬라이드합니다. 해서 좌우가 다 연장돼서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모습도 꽤나 멋집니다. 마치 이제 어깨 장식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멋있죠. 흉부 안쪽으로도 이제 유광 블랙에 아주 멋들어진 이런 외장들 볼 수가 있고요. 등으로 가보면은 뭐 메탈릭 포인트, 골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띕니다. 이전에 마징카이저에서도 본 적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은색의 이제 패널 라인 이것저것 또 들어간 그런 형태의 허리를 하고 있고요. 복부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낯익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골반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이 중심부가 이제 메탈릭 블루 계통으로 되어 있다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골반의 디테일 자체도 뒤쪽으로 가봐도 이제 금색깔 포인트가 있다거나 패널 라인들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 마징가의 그 둥근 모습은 유지를 하면서도 이제 금색깔의 라인이 추가된 모습입니다. 두 줄의 금색깔 라인 그리고 디테일들이 더 추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 형태도 라이오버 특유의 그런 패널 라인들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보이는 이런 내부까지도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겠고, 팔 같은 경우도 팔 상박은 메탈릭 계통으로 해서 컬러 멋지게 메탈릭 실버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 관절 뭐 이런 부분은 역시나 골드 컬러 사용이 되기도 했고, 메인인 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레이트 느낌이 나면서도 관련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일단은 금색 포인트들이야 뭐 금색이야 금색이지 할 수 있는데, 이 은색 부분들 있죠. 은색 부분들이 어라? 4개? 그렇습니다. 아까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에 등장할 칼날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다 이런 식으로 해치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열리면서 칼날이 나온다 막 그런 느낌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꽤나 멋지게 되어 있고요. 금색깔 포인트들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손목 안쪽에 보이는 이런 금색 부분들도 멋지게 도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 손은 기본 장착은 주먹손 역시 마디마디 금색이 다 들어가 있고, 손등 디테일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다리 쪽, 허벅지도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날개가 달려있는 게 그레이트 계통이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고요. 허벅지의 기본 디자인이나 디테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라이오봇의 그 느낌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관절 부분 드러나 있는 부분은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층층층 젖어 있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죠.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는 이제 라이오버 특유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역시나 패널 라인이라든가 색깔의 이 분할 같은 부분도 꽤나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무릎의 금색, 이게 지금 패널 라인 기준으로 금색이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금색 투톤이 없었는데 이제 무릎에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게 꽤나 멋들어지게 들어갔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역시 뭐 합금이야 하체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긴 하네요. 이 외장 부분 기본적으로 합금을 쓰고 있고요. 발 같은 경우도 합금을 쓰고 있어요. 해서 발 쪽도 보면은 발등에 이런 검은색과 파란색의 메탈릭 컬러들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발목 뒤쪽으로도 금색깔 디테일이라든가 발바닥에도 이렇게 빨간 색깔의 포인트들 들어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장이 겹쳐져 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합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참고로 이 등의 외장이라던가 허리 외장 같은 경우도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목 관절 자체는 위쪽에 관절이 목 앞쪽 외장이랑 같이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거나 좀 까딱까딱 해보면 목이랑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보단 아래쪽 관절, 안쪽 관절이 아주 크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숙일 때도 그렇고 위로 들 때도 그렇고 목을 이렇게 크게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숙일 때도 이 뒤쪽 관절부터 해서 쫙 이렇게 크게 숙일 수도 있고요. 완전 이렇게 고개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죠. 고개를 돌릴 때도 이렇게 두 개의 관절을 모두 사용하면서 고개를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부분 딱 이렇게 들어주면은 안쪽에 공간이 보이면서 고개를 쫙 들어주죠. 근데 관절 특성상 이렇게 목을 뒤쪽으로 쭉 빼면 앞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좀 고개가 뒤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약간 로우 앵글일 때는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살짝 위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 비어 보이니까 살짝 목을 앞으로 빼면서 공간을 좀 채워주면은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앞뒤 가동이라든가 이제 위아래 가동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튼튼한 볼 조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는 등 쪽에 있는 프레임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멋지게 딸려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방금 지나갔듯이 이렇게 가슴에 있는 방열판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가동할 때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방열판은 이중관절입니다. 이 뒤에는 축관절이고요. 앞엔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동할 때 특히나 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빼거나 할 때 간섭을 확 하고 줄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팔은 이 어깨 자체에서 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서 팔 90도 정도까지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해서 크게 완전 이렇게 굽혀지는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관절을 굽혀 놓은 상태면은 이제 팔 하박 회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팔을 펴면 팔꿈치 외장이랑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박 회전이 쉽진 않습니다. 손목 같은 경우도 안쪽에 볼 조인트를 통해서 꽤나 튼튼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회전시켜주고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손 자체 연결은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초기 마징카이저 때부터 이제 허리 파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굳이 따지면 재판 버전을 베이스로 만들었겠죠. 일부 관절이 합금으로 바뀌면서 강도가 올라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리 회전시키는 부분은 흉부 쪽에서 크게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흉부에서 들고 숙이고 스윙하고 전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에서는 또 상하 가동 이렇게 앞뒤로 들고 숙이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골반에서 이렇게 스윙하는 관절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할 때도 아주 크게 스윙을 할 수 있고요. 허리 숙일 때도 이중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완전히 숙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숙였을 때도 이제 등에 빈 공간 없게끔 되어 있고요. 드는 것도 뭐 엄청 들어지죠. 차렷 자세 할 때 추천하는 거는 이 허리는 딱 라인이 이어지게끔 하는 거고 흉부를 최대한 숙여주면은 좀 좋습니다. 이러면 라이오보 특유의 라인이 나오죠. 그리고 고관절, 기본적으로 골반에 있는 스커트가 이렇게 상하 가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들 때는 이렇게 스커트 가동시켜주면 좋고요. 다리를 쭉 들어 올릴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외장 부분이랑 이제 다리 쪽, 허벅지 안쪽이랑 이렇게 간섭이 있어요. 탁 하고 걸리거든요. 이대로 힘줘서 돌려버리면은 이제 스크래치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다리 살짝 벌린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 보면은 이렇게 쭉 하고 들어지는 관절 볼 수 있고요. 그쵸? 여기서 허리를 숙이면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린 것 같은 형태가 되죠. 골반의 수평 기준으로는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허벅지 회전도 잠깐 보면은 외장의 중간 부분이 허벅지 회전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안쪽이 회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힘주면 안 돼요. 이 중간 부분이 회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옆으로 드는 부분도 이제 거의 90도 가깝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장식이 간섭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릎 타임입니다. 무릎은 단일 관절인데 단일 관절임에도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좋아하느냐? 가만 보면 앞쪽 무릎 연동이 있습니다. 무릎 연동 쫙. 그리고 노출된 프레임 금색 멋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이 뒤쪽이죠. 종아리. 무릎을 굽히는 거에 따라서 종아리 외장이 갈라지면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완전히 굽혀지게끔. 이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마징카이저 때도 이 부분 되게 좋아했는데 여전히 멋지네요. 발목은 기본 축관절입니다. 뭐 회전부, 앞으로 굽혔다 뒤로 폈다, 발목 안쪽으로 꺾는 것도 상당히 많이 꺾이게끔 되어 있죠. 거기다가 발 앞꿈치도 이렇게 가동할 수 있죠. 그리고 무릎 꿇기. 안 되면 이상하죠?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엠페러 오레오를 장착을 하고 본격적으로 포즈도 잡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레올 장착 전에 엠페러의 등 커버를 열어줍시다. 이렇게 아래쪽과 위쪽의 커버를 열어주고요. 그냥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외장 부분이 걸릴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오레올 안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오레올의 커버를 열고 레버를 돌려주고
등으로 가서 공간에 맞게 위치에 맞게 장착. 완전히 밀착이 됐으면은 레버를 다시 세워줍니다. 짠, 이렇게 세우고 커버를 다시 덮어주면 장착 완료. 이렇게 해서 마징 엠페러 G 진짜 완성. 역시 엠페러는 오레오를 두르고 있어야죠. 야, 굉장히 멋있습니다. 일단은 망토가 생겼다는 점에서 이 엠페러라는 이름에 굉장히 또 걸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중세시대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위에가 풍성하고 밑으로 이렇게 쫙 하고 흩날리고 있는 망토를 두르고 있는 게 또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게 살짝 떠오르는 아주 잘 만든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이게 정면이고 그리고 측면도 보면은 이렇게 물결치고 있는 것 같은 망토가 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뒷모습 짜잔. 와우. 유광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 검은색 이거. 그리고 포즈 잡을 때 참고할 만한 게 있다면은 이 망토 부분이 회전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뒤로 꺾어준다 이런 건 봤잖아요. 이 망토 자체, 이 금색 파츠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뒤로만 이렇게 망토를 들어 올릴 수 있고 앞으로는 못해요. 안쪽에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드는 건 가능한데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건 못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설정화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처음에 마징 엠페러 G가 공개될 때 공식 설정화를 공개를 했었는데 딱 그 구도 한번 해봤고요. 오른쪽 망토 살짝 휘날리면서 이렇게 오른팔을 뻗고 있는 그런 포즈였죠. 그리고 스탠드에 올릴 때는 오레오를 한번 빼야 합니다. 한번 빼서 백팩의 안쪽 구멍에다가 조인트를 먼저 장착을 하고요. 이렇게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 엠페러를 다시 껴주는 거죠. 장착! 쫙! 됐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공중에 띄워봤고요. 이대로 또 포즈 취해봐야겠죠? 슈로데 출신이다 보니까 포즈들은 슈퍼로봇 대전을 베이스로 참고를 했습니다. 먼저 루스트 타이푼! 마징가 계통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입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겠죠. 바로 그 루스트 타이푼입니다. 이게 기술표에 첫 번째로 나오지 않나? 이게 타이푼이? 뭐 사실상 마징가 계통은 기술 하나하나가 다 필살기급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널 찍고 꿰뚫어주마! 바로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를 연출해 볼 건데 팔 외장을 빼야 됐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매뉴얼 상에서는 팔꿈치를 한번 빼주세요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일단 하나 빼볼까요? 뺄 때는 팔꿈치 아래쪽을 좀 굽힌 다음에 아래쪽 이 관절 부근을 잡고 천천히 돌리면서 빼주면 빠집니다. 그리고 안전상 손은 잠깐 빼놓읍시다. 그리고 이 은색 부분 있죠? 옆에 있는 은색 주변에다가 손톱을 살짝 걸어주시고 살짝 당겨주면 딱 빠집니다. 짠! 이 위치에 이제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 파츠를 가지고 와서 조인트 두꺼운 쪽이 위로 가게끔 해서 이 얇은 쪽이랑 두꺼운 쪽이 있거든요. 이 홈도 파여 있는 부분에 맞춰서 장착 싹 껴줍니다. 큼직하다 해서 주먹도 다시 끼면 오 강력해 보이는데요. 어차피 팔 외장만 교체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팔에서 굳이 안 빼도 외장 교체는 가능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널 찍고 꿰뚫어주마! 필살 그레이트 스매셔 펀치! 그리고 보조 스탠드까지 사용하면은 이렇게 발사한 모습까지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하나가 필살기라 그랬잖아요. 이 펀치가 지나간 자리는 그냥 이 칼날로 그냥 완전 갈아버려가지고 구멍이 뚫린다고 해야 하나? 아주 무섭습니다. 다음 포즈! 엠페러 블레이드! 양팔을 교차해서 허벅지 부근으로 가져가면은 허벅지에서 손잡이가 튀어나와서 촥 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장을 손에 쥘 때는 이렇게 손잡이 한번 빼주고요. 무장손을 가지고 와서 안쪽부터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엠페러 블레이드는 이렇게 끼면 되는데 그 소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껴주기만 하면 돼요. 따로 손잡이를 뺄 필요가 없는 정도로 그냥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뽑아 들었을 때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뽑아 들고 쫙 하고 양팔을 벌리죠. 그리고 적을 향해서 박차고 튀어나가는 모션도 한번 취해봤는데 이런 포즈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는 양손에 든 엠페러 블레이드로 적을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해버리는 그런 액션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는 블레이드를 하나로 합쳐서 그리고 자세를 낮추고는 오른손으로 블레이드를 회전시키면서 그대로 적을 향해 돌진하는 액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엠페러의 분노의 불꽃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까지 했으면 앞쪽 방열판 내려주고 뒤쪽 방열판 전기에 모든 것을 내뿜어라 엠페러 받아라 그레이트 블래스터. 아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징가 시리즈의 최종 필살기는 역시 방열판에서 내뿜는 그게 아닌가. 참 멋집니다. 그쵸? 다음 포즈. 이 목숨을 불태울 때가 왔다. 가자 엠페러 에너지 풀차지 썬더볼트 브레이커. 그레이트만의 필살기 아니겠습니까? 썬더볼트 브레이커. 이쪽은 마징 엠페러 주긴 하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슈로드 연출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아했던 연출이기도 합니다. 다음 포즈는 뭐라? 엠페러 소드! 양팔의 에너지를 모아서 하늘로 쏘아 올리면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엠페러 소드. 마징 엠페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마! 바로 그 포즈. 당연히 해봐야 하는 포즈 아니겠습니까 또? 근데 이 이후로 오래오래 부스터로 변형을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적을 베고 지나간다라는 액션이 막 참격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가는 정도? 그게 엄청 많이 나오고 마지막 피니시 포즈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오는 피니시 포즈. 이 검으로 베지 못할 것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였죠. 근데 또 파일럿한테는 되게 잘 어울리는 대사기도 해요. 이름부터가 트루기잖아요. 근데 대사에 트루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잘 어울리는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센티넬의 라이오봇 마징 엠페러 G 리뷰를 해봤습니다. 슈퍼로봇 대전에 등장한 오리지널 마징가라고 할 수 있죠. 슈퍼로봇 대전 이외에 다른 데 등장하질 않았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마징카이저처럼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거나 그러진 않았다 보니까 근데 또 당시에 플레이하시던 분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도 다들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레이트의 후속기가 카이저급이 나왔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단 말이죠. 피규어도 그에 걸맞게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라이오브 특유의 조형을 가지고 나와줬기 때문에 조형 역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라이오봇이 그랬듯이 액션 포즈 잡는 게 정말 잘 나와요. 쭉쭉 접히고 막 포즈 잡았을 때 이 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눈동자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럼에도 호불호에 관해서는 헤드를 하나 더 넣어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